하니도 선생님의 작품과 가와우치 리키코 선생님의 작품.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얼굴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와우치 리키코와 하니도의 작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예술은 단순히 잘 만들었다는 인상을 넘어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기준 자체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지, 그 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인상 깊은 작가 선생님을 두 분을 뽑아보라 한다면 저는 하니도 선생님과 가와치 리키코 요 두 분을 꼽고 싶습니다. 먼저 하니도 선생님 2025년도에 하셨던 그 풍뎅이 복화술 전시의 그림들인데요. 자, 이러한 하니도 선생님의 작품을 두고 평론하신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속화되는 미디어 환경과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면의 균열을 기묘하면서도 위트 있는 시각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셨고, 저도 평론하신 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집요하게 카메라를 응시함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끝없이 분열하면서도, 네, 지금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분열이 이상하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친근할 느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니도 선생님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회피한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친근하고 익숙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균열과 어떻게 보면 찌질함에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잔혹한 본능과 망가진 부분들을 거침없이, 거짓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친근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러섰다면요, 즉 작가가 스스로를 해부하는 것을 조금 망설였거나 조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거나, 정신분석적 용어로 이제 저항이라고 하죠. 그 저항의 지점에 멈췄으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스스로를 해부하는 느낌으로 그림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실제, 즉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작품 속 수많은 타자들의 얼굴은 우리가 못내 무시한 다른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그림들이 조금씩 다 비슷한 얼굴로 집요하게 모두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 그들이 곧 나이고 나 또한 그들이며, 그들의 그림자, 즉 혐오스러운 그 부분 또한, 기이한 모습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그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이한 지점을 집요하게 카메라를 응시함으로써 저는 표현하고 보고 있고요. 소름 끼치는 그런 자기 해부적인 김수영 선생님의 그 서늘한 칼날, 스스로의 그런 찌질함조차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이러한 천재성을 갖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는 한희도 선생님 가장 근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예리한 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비견되는 천재성, 소름 끼치는 그런 서늘함을 보여준 작품으로 지금 이제 가나아트 한남과 가나아트 남산에서 하고 있는 가와우치 리키코 선생님의 작품을 또 예로 들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요. 이 선생님도 피하지 않아요. 무엇을 피하지 않느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서요. 그냥 그것이 자기 방어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른바 락항의 상징계라고 하죠. 어느 순간 여기까지는 안전해, 여기까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넘어가면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른바 그 락항이 아태에 다다른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가와치 리키코 선생님도 그렇고 하니도 선생님도 그렇고, 그것이 자기 해부든 아니면 세상에 대한 해부든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장면, 그 지점이 저는 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조금 너무 적나라한데? 네, 너무 막 피가 막 절절절 흐르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저는 한희도 선생님과 같은 경지에서 집요하게 자신에 대한 해부를 멈추지 않고 있는 천재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이런 가와우치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가나아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와우치 신체의 정신과 내부와 내부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그것이 숲의 풍경인지 신체의 내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계가 모호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운동에 깃든 힘과 그 안에 잠재된 날 것의 강인함을 합축한다. 두 공간은 신체 내부의 감각과 외부와의 관계라는 상이한 층위를 따라 전개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을 향한 가와우치의 시선은 일관되게 이어진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상당히 좋은 평론을 써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평론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니도 선생님의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와우치 선생님 그리고 하니도 선생님 모두 과감하게 찔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가장 첫 번째 실험체이자 가장 주체이기도 하면서 이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나에 대한 해부와 피하지 않고 나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면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사가 자기 병은 이제 치료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긴 한데요. 미술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화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예술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 통하는 말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까지 타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이제 한도 선생님과 이 가와치 선생님의 차이가 있다면, 한도 선생님은 이미 스스로 안에서 해부를 완료하고 그 해부에 나오고 있는 그 적나라한 해부도를 여러 가지 이게 과잉된 신체라든가 집요하게 우리 보고 있는 관람객들을 응시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본다면, 자, 반대로 가와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 대한 해부를 이미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완성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신체 외부, 즉 세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집요하게 다시 한번 반사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부가 들어가더라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존재론적인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평론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긁어내듯이 마치 그 수술의 메스가 피부에 닿는 것처럼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느낌처럼 과감하게 찔러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벌려놓잖아요. 그 벌려놓음이 징그러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실 안에는 들여다보면은 결국 저도 그렇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해서 배를 까보면 징그러운 내장이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우리의 일부란 말이죠. 그거를 정말 과감하게 열어젖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게 되면 징그러워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피하지 않는구나, 물러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가와치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걸까? 라는 그런 에고의식이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선생님 작품 모두 저는 압도적인 천재성이고, 그 천재성이 원천이 있다 한다면 저는 세상과 외부를 해부하는 바로 그 메스를 자기 자신에게 기꺼이 들이대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두 선생님의 작품의 차이가 있다면, 하니도 선생님은 인간의 얼굴과 그 시선을 통해 균열을 정면으로 들이미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가와치 선생님은 신체와 공간의 경계를 흐리면서 그 균열을 더 깊은 감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전자가 응시의 서늘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간접적으로 내부로 슬며시 스며드는 서늘함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작품들 앞에서 압도된 이유는 그 작품이 남을 해부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안의 비겁함과 허영, 그리고 균열을 먼저 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술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삶을 견디고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선생님의 작품을 천재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채널 예술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